넘어가 볼까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2월 3일이 되면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딱 2달이 되네요. 참 2달 동안 우리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죠? 내란을 진압을 할 때 군대가 아니라 시민의 힘 그리고 법치의 힘으로 내란을 지금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고도로 문명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고도로 문명화된 모습은 답답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답답한 거 맞죠? 화가 나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제일 고급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한편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달 동안 참 잠을 설친 잠도 설쳤고 한밤중에 윤석열 잡으러 나오기도 했고 한밤중에 남태령에 가서 경찰 봉쇄망을 뚫기도 했고 펑펑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온 시민들이 은박지 뒤를러쓰고 한남동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잡놈들이 최상목 같은 개새끼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대한민국은 또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주제는요. 제가 오래간만에 이 밀리터리 군사 분야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밀리터리지 이것도 윤석열이 싸질러 놓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이것도 내란 음모가 아니었을까? 내란 음모의 일환으로 생긴 일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지원을 했죠. 포탄도 지원하고 무엇도 지원하고 심지어 지가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뭐 재건 사업 한다고 막 희한한 쇼까지 했습니다. 그죠? 러시아 그때 윤석열한테 포라도 한번 갈기지. 참. 그랬으면은 우리가 빨리 윤석열을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윤석열의 태도에 열받은 러시아가 결국 북한에게 최신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북한으로부터 포탄도 받았지, 병력도 받았지. 러시아도 뭔가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가가 뭐라고? 전투기랍니다. 앞으로 계속 최신 무기들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갈 거예요.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하는 겁니다. 네, 윤석열이 싸질러 놓은 똥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또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다시 위험에 노출되게 생겼습니다. 러시아산 최신 전투기가 북한에 이미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동구권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푸틴이 북한에 전투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일단 구형 전투기들부터 보내고 있는데 조금 가면은 최신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수호이 35까지 제공할 거다. 일부 언론에서는 수호이 57 파크파라고 하죠. 정말 그 5세대 전투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57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보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닐 겁니다. 왜? 수호이 57은 지금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러시아 지들이 쓸 것도 없어.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수호이 57이 20대 남짓이라고 하는데 지들도 없는데 그걸 북한은 어떻게 줘?
수호이 57 빼고 가장 최신은 수호이 35거든요. 예, 수호이 35가 조만간 북한으로 제공될 거고, 미그 29 또는 수호이 27 같은 약간 구식 전투기들은 이미 북한에 제공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그기도 최신 미그기 수호이 30 SMK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것도 제공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신문은요, 인터프리터라는 외신입니다. 이 외신을 한번 잘 봐주세요. 이 외신에서는 이게 3주 전에 나온 보도인데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수주 전부터 그 인텔리전스 리포트니까, 그러니까 정보 리포트죠. 정보기관의 리포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모스크바가 평양에 방어 무기들, 특히 공대공 방어 무기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 정권에 미그 29와 미그 27을 제공했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미그 29, 미그 27 나오죠. 이거는 인터프리터라는 외신입니다. 자, 제가 다시 어딘지 딱 집어 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 미그 29, 여기 보면은 미그 29죠. 예, 여기 미그 29와 미그 27. 그리고 이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S400 대공 방어 무기입니다. S400 대공 방어 무기하고 미그 29, 수호이 27 등을 북한에 제공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미 제공했다라고 나와요. 여기 같은 거는 보면은 다 과거형입니다. 최근에 그 정보기관의 리포트를 보면은 모스크바가 평양에 이런 무기들을 제공했다 라는 식의 보도가 나옵니다. 과거형으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걸 한글로 좀 바꿔볼까요? 2개월 동안의 정보 보고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평양에 첨단 방공 시스템 S400을 이전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에 미그 29와 미그 27 전투기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했다. 자, 이게 3주 전에 나온 보도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보도는 최근에 나온 보도입니다. 왜 북한은 러시아의 구형 전투기들을 구매하려고 하는가 라는 그런 보도인데, 이거는 북한 전문지죠. NK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평양과 모스크바는 미그 29와 수호이 27 등 구형 전투기를 북한에 공유하기로 이미 합의했고 조만간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NK뉴스, 그러니까 대북 전문 매체죠. 여기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미그 29나 수호이 27과 같은 이런 러시아 전투기들이 북한에 대거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보도는 워존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보도입니다. 이 워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그 군사 관련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사 관련 매체인 워존에서는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대. 노스 코리아에 미그 29와 수호이 27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야. 직접 제공하고 있대. 제공 중이래. 제공 중.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상당량의 전투기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지금 현재 북한에는 약 4대 정도가 도착을, 최초 선도분이 이미 도착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추가로 계속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전투기라는 것이
빨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들어오거든요. 일단 4대가 먼저 들어와 있고 그 뒤에 추가로 도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최대 몇 대까지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3, 40대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수리 부속을 포함해서 한 20대 분량 정도가 더 들어올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러시아가 북한의 전력 증강을 위해서 미그 29와 수호이 27을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여기도 또 나옵니다. 이 신문 같은 경우는요, 그 동구권 신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우크라이나 프라우다라는 신문에서 보도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과거형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공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도 제공하고 포탄도 제공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러시아가 북한에 항공기, 특히 전투기들을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자, 제공했다라는 말이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4대 정도가 이미 북한에 도착을 했고, 향후에 적게는 20대, 많게는 40대 가까이 새로운 전투기들이 도입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 부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20대 분량 정도의 수리 부속도 같이 제공될 거라고 그래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게 왜 엄청나냐면 지금 북한군은요, 공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이 없습니다. 미그 21과 미그 23이 북한의 주력인데 이게 만들어진 지가 이미 40년, 50년이 지난 엄청나게 노후된 거예요. 이거 전투기라고 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 전투기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미그 29라든지 수호이 27 같은 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구식 전투기라도 얼마든지 북한으로서는 감지덕지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40대씩이나 떡 들어온다면 북한으로서는 논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미그 29를 40대 혹은 60대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리 부속이 없어서 거의 운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수리 부속도 준대잖아. 그러면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40대 혹은 60대 분량의 미그 29도 가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올 40대 분량의 전투기들을 하고 기존에 있는 40대, 60대 정도의 전투기 합치면 80대에서 100여 대의 그나마 쓸 수 있는 전투기들이 생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공군에서는 엄청난 이게 타격이 되는 거예요. 북한 공군 완전히 미그 21 같이 구닥다리 비행기 가지고 우리랑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애들이었는데 미그 29나 수호이 27 정도 들어오면은 그래도 우리랑 상대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100대씩이나 있다고. 어쩌려고 그거. 그 공군 조종사들 골치 아파요. 미그 21, 미그 23 같으면요. 우리나라 F-16 전투기가 떠가지고 한 2, 3일 정도만 제대로 공중전 수행을 해버리면 미그 21, 미그 23 그냥 씨를 말릴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미그 29나 수호이 27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도 공군의 손실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지금은 아무런 피해 없이 북한 공군을 단칼에 다 날릴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숫자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신문은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신문인데 이게 2023년 8월에 보도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미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받을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하고 병력을 제공하고 푸틴은 러시아에 전투기 등을 제공한다. 최신 전투기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2023년에 보도가 이미 됐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이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방송 유심히 보신 분들은 제가 2023년에 열심히 보도했던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당시 한참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어쩌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될 것처럼,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엄청나게 대박이 터질 것처럼 헛소리를 찍찍 갈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주가 조작이다.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다. 삼부토건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이 삼부토건의 주가를 띄우고 다른 건설주들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장난질을 친다. 그리고 이 장난질에 김혜선 목사, 김건희 고모죠, 이 사람이 관여가 돼 있고 부산 경남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연루가 되어 있더라. 그 교회 중에 누가 있다? 이번에 지금 윤석열 지금 탄핵 반대 집회하고 있는 소년보 목사도 거기 끼어 있더라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국내에서 막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데가 삼부토건하고요, 부산 경남 지역, 그러니까 영남 지역의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우호 협의회 뭐 이런 거 막 만들고 그래요. 거기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부산의 국회의원을 했던 정근이라는 의사인데, 이 사람이 뭐 그 관련된 조직체에 막 장도 맡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 무슨 모임 같은데 거기에 김혜선 목사가 많이 끼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김혜선 목사랑 아주 가까운 가까운 교회가 바로 소년부,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야? 단순히 그냥 공동체가, 단순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임이 아니라 이익 공동체인 거죠, 얘네들이 지금. 왜 지금 세이브 코리아 하면서 뭐 전환길인가 그 사람 설치고 있잖아요. 그 전환길 설치는 그 집회, 그 누가 개최해주고 있어요? 소년보라는 사람이, 소년보 목사, 부산 세계로 교회, 그 사람이 하고 있죠. 근데 그 부산 세계로 교회가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랑 연루가 되어 있더라고. 그쪽 단체하고 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더란 말이야. 근데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 곳이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남권 교회들의 모임, 이 조직이 또 김혜선 목사랑 연결이 되더라고. 그리고 그 그 조직의 대표가 과거 그 한나라당 시절에 국회의원을 했던 정근이라는 사람과 또 연결이 돼요. 야,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들의 이권 사업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팔아먹은 겁니다. 지들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안보 뭐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주가 조작을 하려고 우크라이나를 써먹었잖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가서 재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한 거였거든. 그런데 그 덕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푸틴이 북한에 전투기를 제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2023년부터 나왔단 말이야. 이거는요, 프라우다라는 그 오래된 그 러시아 쪽의 신문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김정은이 러시아에게 줄 수 있는 무기가 이런 게 있다. 그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 뒤에 북한으로부터 이러한 무기를 받기로 했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이게 러시아의 프라우다라는 그런 신문에서 이렇게 밝혀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무렵에 김정은이 모스크바에 특수부대와 같은 충격적인 무기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보도도 이미 그때 다 나왔었어요. 이렇게 충격적인 무기를 제공했는데 러시아도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야. 그 대가가 뭐야? 그때도 전투기, 최신 전투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꽤 쓸만한 전투기를 50대에서 100대 정도만 보내봐라. 지금 한반도의 안보가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공군의 현재 수준만 가지고도 북한을 쓸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워질 거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전력비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 KF-21이나 F-35나 또는 F-15 전투기 같은 것들 최소 100대 이상을 추가 도입을 해야 돼요. 전투기 100대를 추가 도입하면 얼마 든지 아세요? 요새 비싸져 가지고 한 20조 정도 돈이 들어요. 20조. 20조가 A 이름이냐고. 20조 이거 달러로 환산하면요. 예. 300억 달러예요. 300억 달러. 윤석열이 때문에 우리가 300억 달러를 지금 날려먹게 생겼다니까? 어?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이 뻘짓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런 일은 안 당했단 말이에요. 아, 진짜. 참 어처구니가 없죠. 예. 결국에 이 사안에서 이익 본 거는 삼부토건밖에 없어요.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이제 물 건너 갔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언제 하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자면 트럼프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에 돈이 있어야지 재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 우크라이나 재건하려면요, 또 서방에서 돈을 대야 돼요. 아마 우리도 돈 대야 될 거야. 우리 돈 대고 우리가 또 가서 건물 지어주고 하게 생겼다니까? 우리 돈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다? 우리 국고로 건설회사만 배불리고 살찌우는 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삼부토건만 세금으로 살찌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이 언제 올지도 몰라. 안 올 수도 있어. 엄청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북한에는 전투기들이 들어갔어. 이미 4대 이상 들어갔고 향후 적게는 30대, 많게는 40대까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뭐 더 많은 숫자를 부르기도 해요. 100여 대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100여 대까지 가긴 좀 어려워요. 러시아도 가지고 있는 그 물자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치가 한 40대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벌써 4대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2개 편대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앞으로 추가로 막 들어올 거야. 그리고 지금은 미그 29나 수호이 27과 같은 좀 구식 전투기지, 구형 전투기죠. 수호이 35 같은 최신 전투기도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구식 전투기만 가지고는 뭔가 체면이 안 설 거니까 어쩌면은 그 약간 그 본보기 형태로 수호이 35 같은 거를 뭐 소량이라도 보낼 겁니다. 근데 수호이 35면요, 그거 상대하려면 F-16 가지고 조금 버거워요. 솔직히. F-15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수량을 더 늘려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대공무기 S-400, 이 S-400이요, 우리나라 이 천궁 같은 거, 천궁하고 거의 설계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이 무기들 대부분이 러시아 거를 갖고 와가지고 재설계, 역설계 해가지고 개량해서 만든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그 방산해서 그 일정 정도 그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 문제는 그 무기를 이제 북한도 가지게 된 거야. 우리가 자랑하는 그 무기. 근데 대한민국이 잘하는 거는 북한도 잘해요. 우리는 한민족이잖아. 우리가 한 일은 북한도 할 수 있는 거야. 북한도 그 S-400 그거 가지고 앞으로
더 개량형의 대공 무기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럼 우리만 힘들어요. 지금 북한의 대공 무기가 거의 가짜 않는 수준이거든. 대공망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긴 하나 무기 수준이 되게 열악해가지고 아직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는데 이제 S-400 들어오면 엄청 위협적이 돼요. 우리나라 공군 조종사들 좀 힘들 거예요, 이제.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속이 막 타오릅니다. 윤석열이가 저지른 짓이 이렇게, 열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윤석열 하루라도 빨리 내쫓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최상목 같은 놈이 있으니 이 나라 꼴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고위 관료가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역적을 도망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향후에 우리가 기재부 공무원들도 검찰 때려잡듯이 때려잡아야 됩니다. 검찰만 개혁을 할 게 아니라 기재부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기재부 공무원 예로부터 모피아로 되게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참에 모피아들 작사를 내야 됩니다. 다시는 대가리 못 쳐들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